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 네, 12분 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흥만입니다. 본 교과목은 강의 자료 그리고 개인 과제 중심의 수업입니다. 거기에 강의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우리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아니면 연습 문제 풀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자가 격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정말 인내 시간입니다. 이제 많이들 저도 그렇고요. 이제 좀 힘듭니다. 예,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국격도 높아지고 많이 나은 편이죠. 여러분 유럽은 아수라장이랍니다. 미국은 뭐 더 할 수 없죠. 가까운 뭐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갈등도 거기에서 좀 댓글에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냥 저절로 된다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문제 풀고 연습하고 뭐 평생에 지나는 과업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만일에 그냥 선천적인 거라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간은 수많은 편견과 또 선입견, 낡은 편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편견이, 새로운 선입견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랄까요? 진짜 각자 도생의 논리가 암암리에 우리에게 이데올로기로 뼛속까지 퍼져 있었던 것이 바로 지난 40년간의 아마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물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젊은 세대가 뭐 무책임하다, 뭐 생각이 없다. 아니 뭐 저도 생각이 없어요. 뭐 나이 든다고 해서 뭐 생각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피 끓는 이 젊은 청춘의 이 중요한 시기를 아마 이게 뭐 사랑 금지, 연애 금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진짜 그렇게 가서 놀고 싶죠. 인간은 뭐 다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참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가까운 뭐 가족부터 이웃에게 참 그 마음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내가 뭐 클럽 가가지고 아주 확진 판정을 이번에 반드시 받아오겠어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너무 오래 지속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황금 연휴 기간을 또 이용해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뭐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좀 그런 면도 사실은 바라기도 하고 있죠.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집에만 저도 뭐 거의 준 자가격리 상태인데 많이 힘드네요. 참고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여러분 자신에게 꼭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커피든 바카스든 뭐 비타오백이든 꼭 사주시고 자기 자신을 많이 아끼고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탈진실의 시대, 미국은 난리도 아니죠.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그 생계를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코로나19 듣게 되면 맞다. 정말 비판적 사고가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더 울림이 큰 교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많은 확인되지 않는 서로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뭐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 확진됐다가 회복한 분들 얘기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뭐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뭐 폐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우울증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좀 아프면 막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폐기능이 뭐 40%밖에 남지 않는다 이러면은 항상 무슨 뭐 산 중턱에 등산하는 기분일 텐데 정말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뭐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힘내시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꼭 용기를 주고 바카스 저는 바카스 세대라 여러분은 뭐 비타오백이라든가 좋아하시는 거 꼭 오늘 수고했어 딱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건강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서설이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1차, 2차로 이제 퀴즈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퀴즈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귀납론증 우리가 지난번에 뭐 귀납론증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리고 또 유형들이 있었죠. 크게 4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귀남둔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풀어서 제출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때에 이 추가 전제를 통해서 이 논증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귀남둔증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논술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갖느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갈지. 우리는 항상 주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 근거를 따져보는, 쪼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학문이죠. 그 비판 정신입니다. 모든 학문의 정신은 비판 정신이죠. 비판 정신이 없다? 뭐 공부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 아니면 대학의 기능도 없죠. 원래 그걸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잠깐 멈춰놓고 뭐 1차 퀴즈, 2차 퀴즈를 좀 이렇게 좀 같이 앞에다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막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퀴즈의 이제 1, 2번을 보면 이 논증인데요. 전제와 결론을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게 1번일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사회 문제들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엔 논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가 불안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IMF 이후 아직도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불안하다. 여기에 바로 이제 전제와 결론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것이죠.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찾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잘 한번 봐두시고요. 2번은 여러분 이거 뭐 우리 뒤에서 문제에서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이 미드 포지션 가운데 있죠. 그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어제 사전답사차 전주를 방문했는데 아주 뭐 한 분 둘러보고 이곳 지리에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뭐 아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부터 5번인데요. 3번은 이제 이거 이제 좀 만일에 이번 학기 이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 이거 지금요. 여러분 이거 비둘기집 원리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연역입니다. 여러분이 소녀시대 멤버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역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까마귀 이거 귀납이돼.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까마귀나 100%나 그냥 말만 바꾼 거죠. 이걸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연역이구나 그러셨을 텐데 까마귀만 보셨으면 아마 이런 것들은 귀납이야 그래가지고 자 이게 둘 다 연역이고 5번은 우리 이미 풀어봤죠. 이 표지판이 붙어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표지판이 어떻습니까? 뭐 보도가 있었다. 오보일 수도 있고 이 표지판이 잘못된 표지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귀납입니다. 저는 3번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방탄소년단 멤버는 모두 9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귀납이네 이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멤버가 9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미 틀렸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되죠. 연역 논증이 이제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했을 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하지만 건전합니까? 건전하진 않죠. 근데 사실 우리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일에 세대가 다르신 분들은 방탄소년단 누구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BTS는 아는데 방탄소년단 모르겠는데 이러실 수도 있고 몇 명이지?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형식만 보면요. 그렇게 한번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서 출제할 수가 있죠. 자, 6번, 7번은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연역 논증과 관련해서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는 논증이 가능하다. 물론이죠. 참인 결론은 거짓인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다. 도출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입니다. 앞에 건 참이고 뒤에 건 거짓. 여러분 이제 8번, 9번, 10번은 뭐 이거 다 이제는 여러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8번은 A이면 B다. A다, B다. 이거 뭡니까? 정권, 긍정식. 타당하죠. 자, 9번은 보면은 A이면 B다. not A다. 그러므로 not B다. 이거 뭡니까? 전권 부정식이죠. 이거는 부당한 논증이죠. 10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0번은 우리가 이미 연역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1번 처음에 전제는 A 또는 C가 되겠죠. 두 번째 전제는 C이면 not B. 세 번째가 B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not C가 나오겠죠. 2번, 3번이 후권 부정식.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번, 4번이 선언지 제거법으로 그러므로 A 결론이 나오죠.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차 퀴즈 두 번째 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이거 이미 많이 풀어봤죠. 자, 이것이 나오면 여러분 일단은 그 기호화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기호화 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또는이냐, 뭐 그리고냐 이런 거 이게요 사실 어쩌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2 곱하기 2인데 더하기로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다 풀어놓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뭐 다 풀어놓고 더하기를 틀리는 경우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어려운 건 다 푸는데 정작 초등학교 1학년도 틀리지 않는 그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호화를 하고 연역규칙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연역규칙 활용하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기호화 해가지고 뭐 대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2번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논증 비판하기입니다. 이거 not A 또는 B예요. 이걸 기호화하면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거나 흡연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not A 또는 B인데 이거 연역 논증 비판하기로 해보면 A 그리고 not B가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연역 논증 그 비판하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논증의 형식을 바꾸고 또 거기에서 그 논증 그
예까지 발레까지 제시하는 그것을 이미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쉽죠. 네,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이 있는데 다음 논증들 중에서 나머지 내과 종류가 다른 것은 뭐냐. 여러분 1번은 뭡니까? 이거 보도했다. 뭐 반드시 참은 아니죠. 귀납 논증입니다. 그리고 2번은 귀납적 일반화고요. 3번은 통계 3단 논증. 4번은 유비 논증이죠. 네, 유비 논증. 공통된 성질로부터 증명되지 않은 다른 성질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의 그 특징이 그 전제가 결론의 일부이지만 결론은 전제의 일부이지 않은 확장출이라고 그랬죠. 사실적 지식의 확장. 예. 과학 방법론은 다 귀납 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예. 과학은 늘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죠. 뭐 5번이죠.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뭡니까? 선언지 제거법이죠. 4번으로 가볼까요?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이제 풀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통계 3단 논증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통계 3단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강화되느냐, 어떨 때 약화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이제 비율이 있죠, 여러분. 비율.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이 중거 집단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비율이 충분히 커야 되고 이 중고 집단도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되죠. 예, 뭐 어떻게 대부분의 흡연자들, 근데 운동하는 흡연자들 이러면은 훨씬 더 강한 논증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보시면 결국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중고 집합의 구체성. 여기 그냥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성 정치인하고 조선 이상의 여성 정치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고 집합이 구체적일수록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개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체의 특징에 대해서 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논증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5번이 있는데 이 5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많이 틀리시는 게 이제 5번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이제 가는 뭡니까? A면 B다, B면 A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후건 긍정식으로서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나를 보면은요, 이거 기호화하면은요, A이면 B 또는 C다. 그렇죠? 그 다음에 not C다. 그러므로 not 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타당하려면 우리 여러분 페이지 54쪽에 문제 20번에 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B 그리고 C로 나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갖다 우리가 연역 규칙으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B 그리고 C니까 연원지 단순화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B 그리고 C이면 C 단순화를 하죠. 그러니까 not C니까 not A 해가지고 그건 타당한데 여기서는 부당하죠. B 또는 C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 54쪽에 20번 문제의 가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다는 뭐냐면 A 또는 B, A다, 다는 이게 라죠. 라부터 해볼까요? 그럼 A 또는 B, A다, B다 그러면 본래 여러분 선언지 제거법으로 따르면은
우리가 이 형식만 보면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이 선언이 어떤 선언이냐 그럼 배타적 선언이라 그랬죠. 예. 우리 예에서 보면 장동건 씨가 서울에 있거나 전주에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장동건 씨가 전주에 있다. 그러므로 서울에는 없죠. 이거 배타적 선언이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고 답어는 A 또는 B이면 C다. not C다. 그러므로 not A 그리고 not B인데 이거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not A만 나오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선언지, 연언지 단순화 하게 되면은 정답은 다하고 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연역 규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좀 재밌죠.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조금 알아가고 이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이제 귀납 논증은 이제 설명이 우리가 이제 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귀납 논증의 연습 문제로 한번 가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귀납 논증의 특징, 귀납 논증의 4가지 유형,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의 평가, 특히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확률을 지침 삼아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확률 높은 쪽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인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우리가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해로운 정보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성공 가능성, 생존 가능성, 개연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으로 간다? 감? 감 좋죠.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일정한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면 아마 감이 굉장히 맞을 겁니다. 내가 내 느낌에 이거 아니야 이러면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하고 있죠. 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나 감이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죠. 하지만 감은 감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내 감이 그렇다니까. 근데 아니, 그 감이 왜 그러는데 내 감이 그래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공론장에서 논의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됐다. 근데 이 근거가 타당하냐, 뭐 그게 받아들일 만하냐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은 이거 뭐 다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중유의 사태고 무슨 감을 믿겠습니까? 여기서 처음 겪는 일인데 이거 완전 낯선 환경이거든요. 여기서는 감 따라가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경쟁하듯 각축하듯 내놓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제 집단 면역의 70%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러는데 그 이미 그 말라리아를 그 연구하는 했던 조지 맥도날드인가 하시는 분이 그 수학적 모델을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번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KCDC에서 질본에서 이런저런 그 학교 등교 계약을 할 것이냐, 등교 수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그런 게 있어서 하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한번 그냥 학교 그냥 수업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물론 변수들이 많아서 그만큼 복잡한 논의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감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7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제는 아마 뒤에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자, 민우가 이제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구라청이다, 기상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날씨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 모델 만들어내는 게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좋은 장비들을 들여서 많은 또 쌓아야 하겠죠. 근데 지난 여름에 이제 그 휴가 갔다가 이렇게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 이건 이제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통계가 이게 굉장히 일회입니다. 이게 불충분한 통계에 의한 오류입니다. 이게 그렇죠. 한 번 그랬다고 왜 우리 그러죠. 너 하나를 보면 난 열을 안다. 넌 틀렸다. 참 너무 가혹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그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죠. 우리가 넌 안 돼 이랬지만 사실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납적 일반화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거기에서 논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표본의 그 다양성, 또 표본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2번은요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4번, 아니 5번을 보면은요, 이거 다 이제 그 이제 기납적 일반화입니다. 근데 여기 4번에 케플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우리 여러분 17세기의 과학혁명을 그 과학 대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났죠. 그 16세기의 천문학혁명,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그런 결론을 땅으로까지 가져와서 17세기의 역학혁명. 그래서 이제 과학 대혁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 화성궤도가 타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 가설 영역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설을 우리가 그 하이포서시스 해가지고 H로 H이면 P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P다, 그러므로 H이다. 이거 여러분 형식으로는 어떻습니까? 후권 긍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합니다. 형식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과학 방법론으로서 이러한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밝히지 않습니까? 결국
빛이 중력장에 의해서 휜다라고 하는 거. 예,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 했더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맞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설 그 연역법이다. 예, 나머지 이제 그 귀납적 일반화하고는 다른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 3번 여러분 이게 완두콩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를 사회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예. 아니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네. 결국 이거 읽어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큰 콩과 작은 콩의 크기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도 큰 콩이 큰 콩을 생산하고 작은 콩은 작은 콩을 생산하지만 큰 콩의 크기는 작아지고 작은 콩의 크기는 커진다. 결국은 나중에 비슷해질 거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만 보면 사회 집단의 속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사해질 것이다. 2번 볼까요? 국가 간 빈부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지가 않죠. 그 실험 결과를 사회 현상에 적용해 보면 오히려 빈부격차는 좁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연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사회 현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양극화는 세계화됐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극단적인 그 현상을 보이고 있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 그 찰스 다윈의 종예기원을 통해서 뭐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양육강식과 뭐 적자생존을 찰스 다윈이 종예기원에서 얘기했냐? 안 했습니다. 다윈의 그 진화론 사실 변화론인데 이 진화론에는요 우열이 없어요. 이게 이제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가지고 진화론 이러니까 다윈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뭐 인종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의 이제 하나의 정당화 그 근거가 돼 버리거든요. 뭐 다윈은 너무 억울할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그냥 했던 다윈의 주장이 아닌데요. 괜히 욕 먹는 거죠. 그냥 뭐 적응하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어댑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자유로웠는데 막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옛날 공부는 역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교실에서 막 이런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 또 그때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환경의 변화에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존재가 생존 능력이 뛰어난 거죠. 또 세상 이 환경은 변했는데 그냥 그렇게 못 변하고 그러면 결국 도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4번 이거 유비논증이죠. 유비논증. 그리고 4번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 유비논증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더 복잡한데 시계보다 뭔가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뭐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미 책이 나와 있죠. 예. 눈먼 시계공이라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뭐 이미 그 진화론의 세계, 그런 그 세계, 생물학적 세계의 세례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인간이 만든 기계 장치와 이 세계 사이에 어떤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논증을 약화시키죠. 유비 논증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그 성질, 그것으로부터 아직 증명되지 않은 어떤 성질도 유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비교 대상의 비유사성, 차이점들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약화될 수가 없죠. 예, 약화될 수밖에 없죠.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신뢰성 약화되는 것은 이제 시옷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실, 논증이 돼야 되겠죠. 예, 논증이 돼야 될 문제인데 이게 보증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은 귀납 논증의 특징이죠.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귀납 논증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이죠. 유비 논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고 5번도 이거 유비 논증인데요. 예, 이건 이제 2번이죠. 시계와 세계는 정교하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유사한 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면 논증이 강한 거죠. 세계도 설계자인 신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거 이제 그 신존재 증명에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확률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1번은 통계적 3단 논증이고 3번은 뭡니까? 이거 정원 3단 논증이에요. 예, 정원 3단. 연용 논증이죠. 예. 그리고 그 4번은 귀납적 일반화. 특히 이거 귀납적 일반화 중에서도 통계적 일반화죠. 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통계 진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 이거 5번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후건 부정 논증으로서 연역 추론이거든요. 여러분 귀류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보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데 낙Q다, 나P다 그래가지고 후건 부정식으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류법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6번이 있는데 6번은 다음 글의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이건 뭐 지문이 아주 좋아요.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뭐 시의적절하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서 뭐 굉장히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 아주 혐오성 발언들이 댓글에 많이 달리고 그래서 그건 지금 이 사안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좀 아쉽습니다만 이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좀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꼭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로메이커들이니까는요. 어떤 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개정해야 되느냐 재개정의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 저는 뭐 국가보안법 폐지 이미 역사박물관에 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너무 지금 혐오 표현 여러분 혐오 표현은요 반드시 그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책들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요 힘들여서 노력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마도 대부분 편견이기가 쉽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몰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것을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한 면에선 비극적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좀 고통스럽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셨잖아요. 뭐 지금의 대학이 뭐 기능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뭐 기능을 상실했다, 뭐 취업 학원화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물론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절대 나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방시켜 놓고 논증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해서 그렇게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하게 해줬잖아요. 그게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배나 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책임져야지 뭐 언제까지 맨날 그냥 뭐 이거는 정답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물론 어떤 조언을 구할 수는 있는데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니까요. 이거 괜히 흥분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문제는 2009년도 리트 예비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5번이 있는데 이 5번 선지의 5번은 조금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2009년 리트 예비시험 아니 그냥 당신은 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다 이거 공개가 됐거든요. 옛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요거 좀 5번도 좀 이거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성소수자 여러분 소수자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유비 논증인데 1번은 통계적 3단 논법이고 이거 여러분 이제 79쪽에 뭐 이렇게 또 문제 있었죠. 2번
2번이 유비 논증이죠. 네,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그 가설 연역 논증, 아까 이제 나왔던 거하고 그 같은 형식이고, 그 아니 저기 3번은 그 후권 긍정의 오류죠. 예, 그리고 4번이 아까 나왔던 가설 연역 논증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 기호화 하잖아요. 기호화하면은 이게 이제 그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됩니다. 이게 조금 이게 뒤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전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시문은 유비 논증이고, 2번이 그 유비 논증이고, 1번은 통계적 3단 논법, 그 다음에 3번은 후권 긍정의 오류, 4번은 그 가설 연역법.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7번으로 가보면 그 다음 중 그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는데 1번은 이제 통계적 3단 논법이죠. 그리고 그 2번은 그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죠. 이 결론이 지금 모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일반화 논증. 그 3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00%나 모두나, 그렇죠. 이게 이제 노린 거죠.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연역 논증이고요. 타당한 연역 논증. 4번은 통계적 3단 논법. 5번은 귀납 논증이죠. 여기 신발이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 반드시 참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그 8번으로 가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저기 인과논증 아니겠습니까?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빗 휴 이전까지만 해도 고전적인 그 인과성 이론에서는 필연성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데이빗 휴 이후에는 그 확률성 이론입니다.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그 인과론에 대한 상당한 이제 전환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 현상, 심리적 그 습관화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필연적인 그 관계성은 없다라고 하는 게 데이빗 휴 이후의 확률성 이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래서 그 조건에 근거한 그러한 그 인과 논증을 구사하게 된 거죠. 자, 이거 동물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A 피부염 치료제가 뭐 불임의 뭐 원인이다. 약화, 임신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군과 대주군을 이렇게 그 나눠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1번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A 피부염 그 감염률은 이거하고 상관도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피부질환 감염률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치료제 복용하고 그 불임하고의 그 관계를, 그 인간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련도 없습니다. 무관하죠.
2번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피부. 자, 3번에 보면 인간이 임신하는 과정과 쥐가 임신하는 과정성에 중요한 생리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동물 실험인데, 동물 실험이 여러분 유비논증 아닙니까?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위태로운 리더십이죠. 사실 이게 제대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연구 결과가 뭐 있지도 않은데 일단 쓰고 보라는 식의, 정말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그 기업가와 그 대통령이 뭐 기업이나 국가나 다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을 이렇게 크게 잘 이끌었던 사람이 국가도 잘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대통령을 뭐 선출했죠. 어떻습니까? 역시 이게 기업하던 분이라 자기 주머니에 다 넣지 않습니까? 국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냥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비논증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한번 이따가도 좀 한번 보게 되겠죠. 만일에 이게 그 생리적 차이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교 대상 간의 차이기 때문에요. 4번은 그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대주군 실험군 간의 임신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약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정도로 이런 실험군과 대주군 간의 그 퍼센티 차이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5번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관련된 성질 있잖아요. 이 관련된 성질을 빼고 나머지는 어때야 됩니까? 이 차이가 없어야 되죠. 동질성이 강화돼야 돼서 이 동질성 강화라고 해서 특히 인간논증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 인간논증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그 하나의 요소로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듯이 그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쥐들의 비율하고 주입하지 않은 쥐들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쥐들의 비율이 동일했다라고. 이게 동질성이 실험군과 대주군 사이에 그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고 동질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5번이 이 논증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속도를 아주 얼마 안 남았는데, 자 9번을 보면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풀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본이 크고 다양할수록 더 강하게 결론을 지지하니까 정답은 2번이죠. 나아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여러분이 이제 이 논증을 이제 보시면서 이 통계적 3단론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표본이 크고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특히 여기 무작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성의 이제 확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1000명 뭐 이렇게 500명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다가 되겠고,
10번을 보면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핵심은 취업률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있는데 인적 자본 가설이죠. 이거 뭐 보겠습니까? 뭐 스펙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기업을 보면은 취업 준비하는 사람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숫자가 이건 관련도 없죠. 왜냐면 이건 지금 그 취업률의 남녀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 취업 준비생 중에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는 아니니까. 니은을 보면은요, 여성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남성 신입사원보다 생산성보다 더 높았다. 인적 자본 가설 이거 그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 반대여야 되잖아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적 자본 가설이. 디귿으로 가보면 이 취업 준비하는 남녀 100명을 이렇게 해봤는데 채용 성공률은 차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인적 자본 가설은 사실 그렇게 뭐 참고할 만한 그렇게 설득력 있는 가설이 아니구나. 이건 뭐 폐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 이 11번인데요. 이거 뭐 이런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이게 1번은 정원 3단 논법, 정원 논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원 논적이죠. 여러분 이 2번이 있는데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오류 쪽에서 이미 그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셨을 텐데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2번이 기저율의 오류거든요. 한번 유심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일반 통계적 일반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군대하고 학교가 있는데 여기죠. 이게 체벌. 여러분 이제 그 논란이 많이 됐죠. 체벌은 여러분 지금 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체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률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차려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만 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허용하고 있는 좀 약간 이제 교권 쪽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좀 애매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권 조례에는 그러지가 않죠. 이 세상에 여러분 맞을 짓은 없습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야 이러는데 여러분 맞을 짓은 없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죠. 뭐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체벌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체벌은 그 당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격적 대우가 아니고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손쉽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교육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짐승입니까? 때려서 되게. 이거 군대하고 학교가 뭐 이렇게 유사하다 그러는데 완전 다르죠. 군대에서도 이 구타 금지를 하고 있고 사실 군대하고 학교를 이렇게 유비논중에 놓는데 저는 차이점이 더 훨씬 많다라고 봅니다. 학생이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잘못된 그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국가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다 지금 몇 조입니까? 뭐 참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이면 대한민국 전국의 이 대학생들 10년 동안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 속에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그 학문적으로 엄청난 진짜 그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뭐 저기 연애하기도 더 쉽고 뭐 주머니가 좀 그래도 좀 두둑하잖아요. 근데 등록금 내느라고 뭐 부모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막 힘들고 참 유비논증 여러분 아주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잊으면 안 됩니다. 기업과 국가는 다르다. 자 그리고 5번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이제 그 통계적 3단 문법이죠.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까지 연습 문제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논증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